2025년에서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고차 시세가 내연 기관차는 똥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가진년 올해 첫 방송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나 올해 연초부터 이제 투자캠퍼스에서 많은 활동을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보다는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가 늘지 않아서 저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댓글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제가 나누면서 이렇게 곳곳에서 저희 채널을 투자캠퍼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거기에 또 힘입어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경제 및 투자 컨설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는 첫걸음이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투자 캠퍼스와 함께 말이죠. 자, 올해 첫 번째 방송 틈새 시장 하이브리드카 다시 뜬다. 그리고 내년 중저가형 전기차 제품 확대인데 내년이 아니고 이제는 올해가 되겠군요. 그죠? 올해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 방송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이 틈새 시장 하이브리드카가 다시 뜬다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새해 첫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십니까? 르노코리아 SM3 E-테크 하이브리드 4올이 올해 갑진년 새해 첫 주자 바로 고효율 하이브리드카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르노코리아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친환경 고효율 하이브리드를 대중화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지난 3분기부터 이 급성장한 하이브리드 카테고리를 집중 공략하겠다.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이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신규 모델이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올해 하이브리드가 상반기 특히 연초에는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기훈정님이 전기차 구입 고민되는데 오늘 제 방송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전기차는 사고 나면 배터리 열 폭주로 전소될 수 있음을 조심하여야 돼.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문제점 남기는 남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자동차 시장의 격변기인데요. 전기차 질주가 주춤한 이 틈새 시장을 하이브리드 차가 뜨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 충전소 부족 등의 전기차 구매를 꺼리자 하이브리드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정말 조금 시들시들해졌어요. 그 가장 이유가 높은 가격, 충전소 부족 등도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기술력의 한계가 좀 봉착을 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사시는 거를 많이 좀 주춤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지금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카가 몰리고 있다. 자, 글로벌 판매 대수는 42.3%가 전년 대비 늘었고 전기차 판매 증가율 35.2%를 앞섰다. 하이브리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지금 전기차보다 글로벌 판매 대수가 훨씬 넘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잠시 주춤한 공백을 하이브리드가 메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니님이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 문제가 심각하다. 네, 자, 그 부분 상당히 심각하지요. 근데 왜 충전소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직 전기차의 수요가 그만큼 아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하이브리드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장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연 자동차 여기 그다음에 전기차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뭡니까? 주행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인 하이브리드가 좋은데 이게 이제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주차료 감면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그런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자동차 가격이 정말 친환경차로 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내연기관차하고 하이브리드 할 때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많이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비쌌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못 갔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뜨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사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문명미 전기차 쓰기 불편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솔직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흐름은 중고차 시장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엔카닷컴이 2024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그레이트를 선정하고 5가지 시장 주요 흐름을 전망했는데요. 이 G는 뭐냐? 그린 어셀레이터, 친환경차 인기는 지속이 된다.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카든 이 친환경차 인기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리저너블 코스트, 자, 실속형 가성비차,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지 트랜스케이션, 자, COG는 중고차 거래, 앞으로 중고차 거래는 계속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보급이 늦고 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 서비스, 진보적인 서비스에 맞춤, 아마 이 부분은 점점점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IT 혁신 기술이죠. 자, 얼마나 이 테크 드라이빙, 이 새로운 운전 기술이 나오냐,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그레이트를 앵커닷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년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친환경 중고차의 판매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 중고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솔린과 디젤 내연기아 판매 비중이 크지만, 그렇지만 올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 꾸준히 증가하고 매물 대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는 친환경차 중고차 수요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실속형 가성비 중고차 손의 트렌드,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도 그렇고 신차 시장에도 실속형 가성비 중고차 시장, 그만큼 뭡니까? 얘기는 경기가 침체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든 신차든 실속형하고 가성비 관련적으로 계속 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구매 가격 유지 비용 등이 낮은 경차, 그리고 준중형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화 전략, 중간이 없는 준중형은 준중형대로, 경차는 경차대로 소비 기조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저는 신차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시장 전망도 맞는데요. 자, 올해 19.2% 성장한 360조 5,400억인데요. 이게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3%로 약 589조 규모가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성장을 하겠지만 하이브리드카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 이 전기차에 기술의 혁신이 있어지면 달라집니다. 이게 없는 한은 하이브리드카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근데 여기 전기차 나오고 하이브리드카 나오지만 내연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나온 신차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간 하이브리드카 신차 경쟁도 뜨거운데요. 자, 최근 도요타가 5세대 프리우스, 참 프리우스 유명합니다. 그죠? 정말 가성비 되고 최고의 차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르노 코리아에서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중형 하이브리드 SUV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BMW, 렉서스 등등 글로벌 자동차 모두가 하이브리드 차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업계 한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전동화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 하이브리드카의 틈새 시장이 제대로 공략을 하고 올해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년 중저가형, 그러니까 고급화보다는 중저가형 전기차 제품군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024년 자동차 판매는 전망을 보면, 자, 내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1.7%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국내는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지금 내수는 부족하다. 대신 자, 보시는 대로 자동차 보면 수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9% 증가. 여전히 수출은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수출액 대비는 자, 요렇게 3.9% 요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한국 자동차 하이브리드 승인자 판매추이를 보면 37%, 한국 자동차 연구를 37% 넣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작년 같은 경우는 34%, 올해 같은 경우는 24%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가트너 같은 경우가 작년에 34.6% 늘었고 올해는 19.2%.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는 대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 고물가 고금리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면서 침체 국면에 맞을 수 있다. 특히나 어느 시장이 죽습니까? 내수 시장이 죽는데 이것을 신차 효과로 앞세워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자, 그러면서 새 신차 출시 현황을 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아이오닉 7과 캐스퍼, 이게 양대 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 코란도 EV,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로라 1, 벤츠는 마으바흐,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저도. 자, BMW 같은 경우는 iX2, 그 다음에 미니 컨트리맥 일렉트릭, 자, 기타는 자, 한국 GM, 볼보, 포르쉐, 폭스기, 스타렉스 등등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는 별표로 된다. 내연기관차는 지금 표시가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요 신차 개발 보면 내연기관차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갑진년 새해는 60개의 차종의 신차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에 70종 이상의 신차가 나온 게에 비해서는 10개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 줄었던 것은 특히나 내연기관차들이 줄고,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늘어나요. 그렇지만 내연기관차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신차 대수는 소폭 줄었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꾸준한 인기 속에 보급형 전기차 등 새로운 전동차 모델들이 서서히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60여 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국산차가 20여 종이고 수입차가 무려 40여 종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는 20종 이상으로 2020년 신차 3대 중에서 한 대는 전기차.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니까? 하이브리드나 내연 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중대형 차급 위주의 전기차 시장에서 소형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형차급으로 진입장벽 낮춘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규 소유를 창출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새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신차 가운데 80% 이상이 전기차로 채워질 전망이고, 뭐 현대차에서 줄줄이 나오는데 아마 시장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데, 자, 여기서 가장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31일 매일경제가 새해 출시되는 주요 신차 16종을 분석한 결과 3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올해부터 특히나 이 내연 자동차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빠르게 하시면 2년, 3년 뒤에 이게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데요. 자, 올해부터 내연기관차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 중고차 시장에서 올해 나온 2025년에서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고차 시세가 내연기관차는 똥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주력 모델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지금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 이제 몇 개 안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차종이겠죠? 여기 내연 기관 자동차를 산다? 여러분들 2년 뒤에 3년 뒤에 지금 중고차 가격의 절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올해 충전기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 아마 많지 않을까? 저도 예상이 됩니다. 자, 연초 이 본격 출고를 앞둔 최신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보면요. 자, 절반 이상이 보급형 전기차다. 그러니까 중전, 가성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매 보조금을 반영한 결과는 이제 드디어 2천만 원대 전기차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기대주는 뭡니까? 하반기 아산 고장에 본격 양상할 아이오닉 7. 자, 7 컨셉트카를 대비해서 시장 관심을 모았던 아이오닉 이 GMP를 기반으로 현대차가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이자 준대형 SUV를 지금 출시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뭐냐? 자, 이 캐스퍼 일렉트리가 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서막을 연다. 새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리튬 인산철을 배터리를 탑재해서 갖추는데, 자,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대 후반에서 2천만 원대 중반대 실구매가가 예상된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스퍼 일렉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출퇴근용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냐. 특히 누구? 20대 30
때 여성에게 저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자,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000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가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자, 기아가 개발 중인 EV3와 EV4 역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기대를 좀 꼽히는데, 자, 상반기에 나올 EV3는 소형 SUV, 하반기에 선보일 EV4는 중준형 전기 세단이다. 글로벌 판매 가격이 3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국내 보조금을 적용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전기차 가격들이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서서히 나올 예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 새해 6월 코란도 EV의 상품성을 강하게 재출시할 예정인데요. 전기 택시 트립을 추가해서 영업용 시장으로 진출하고, 국내에 처음 선보일 전기 픽업들의 500도 개발이 한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몸값을 낮춰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 사전 계약에서 1,000대 이상을 주문받은 볼보 EX30 역시 새 출고 시간인데, 자, 4,0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EX30은 1회 충전으로 최대 375km 달리는 프리미엄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형태의 전기차다. 뭐 볼보가 솔직히 승용차도 인기가 높지만 SUV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그 볼보가 외제차인 볼보가 4,000만 대를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올해 특히 중소형 SUV를 비롯한 이런 보급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겁니다. 내연 기간의 저점 매수의 기간이다. 뭐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해석한지는 모르겠고, 저는 내연 자동차는 이제부터는 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블루마이 KG 모빌리티 지금 이 저점 가자 이렇게 하셨네요. KG 모빌리티가 어쨌든 코란도로 우리나라에서 SUV는 뭐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새 지프 브랜드를 최초 전용 전기차 어벤져, 그다음에 푸조 같은 경우는 신형 2-208 들을 계획이고요. 자, 프리미엄 소형차 미니 역시 미니 일렉트릭으로 완전 변경 모델, 그다음에 한국 GM 등도 전기차 부분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수입차 시장에서는 메르데스 벤츠가 새 1월 중순 E 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11세대로 완전 변경을 거친 신차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을 대폭 개선해 전기로만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합해서 개인화 디지털을 구현한 것도 특징인데, 라이벌 BMW 5 시리즈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여전히 올해 대세인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이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대폭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렇게 전체 글로벌 회사들이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기름 먹는 신차 희귀종 출시된다. 새 출시는 단 3종이라고 지금 앞서도 제기를 들었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내연 기관차는, 내연 자동차는 아예 자동차 품목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물론 수집 품목에서는 제가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내연 자동차는 점점점 사라지면서 올해가 이 단세종이라면 내년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 업체에서 부품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2024년이 친환경차의 가장 점점 대중에게 가는 첫 해가 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